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 임차할 때 건축물 대장 확인 안 하면 폭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탄입니다. 최근 기사에 인용되었던 서울시의 불법 건축물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근생빌라 방 쪼개기 불법 건축물 2128건 적발에 이행강제금 37억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입니다. 방 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1분기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건축물은 모가 건축이 177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생빌라와 같은 무단 용도 변경, 방 쪼개기 등의 위법 시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불법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시군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정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들을 생각하면 불법 건축물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매매계약 체결 전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 관리됩니다. 그러니 건축물 대장만 보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 맨 앞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변동 내용 및 원인란을 보시면 위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건물의 경우 무단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합 건축물 대장입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이네요.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인데요. 역시 맨 앞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많이들 혼동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있습니다. 즉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가구 주택과 동일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결국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고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물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도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3개 층 이하여도 구분 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이면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집합 건축물 대장에서 보는 건물처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면 다가구 주택은 될 수 없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거는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입니다. 역시 맨 앞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기재된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대장부터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대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대장은 등기부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물론 등기부에도 부동산 현황이 간략히 기재되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 등기부였는데 지금은 등기부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전산 등기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등기부는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기록하던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을 뗀다고 했는데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뗀다고 합니다. 등기부는 법원이 관리 주체입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불일치할 때가 문제입니다. 권리 관계는 등기부의 기재가 우선합니다. 사실적 사항, 즉 부동산 현황은 대장의 기재가 우선합니다. 그러니 매수할 때, 임차할 때는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현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보고 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불법 건축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건축물 대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간편 건축물 대장 확인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매 임차할 때 건축물 대장 확인 안 하면 폭망할 수 있다 1탄이었습니다. 2탄에 더 알찬 내용이 많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